8월 15일 목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나름대로 집에서 쉬실 분 좀 쉬었을 것이고,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하신 분들도 좀 있을 줄로 아는데 하루 잘들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우 정시는 휴무일이었고, 내일 또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내일이 금요일이죠. 일단 전일의 미션 종목들, 수요일에 나갔던 수요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죠. 간단하게 한번 볼게 해보겠습니다. 전일 미션 종목들 SP시스템즈, 포스코엠텍, APS홀딩스, TPC, 그리고 나인컴플렉스를 SP시스템스와 같이 놔뒀는데, 나인컴플렉스 제가 날짜를 잘 못 봤죠. 19일 월요일 날 변경 상장이 되니까 그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P시스템즈는 당일 신규 상장 종목, 지금 현재로서 상한가로 가 있죠. 나름대로 그날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좀 올려놨는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있었죠. 저희들이 하나씩 체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항시 제일 마지막에 강조를 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신규 상장주는 당일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역시 휴일을 앞둔 날의 매매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줄까? 그걸 좀 관심 있게 보라고 제가 했는데, 공부를 좀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일의 강세 종목이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모습이 좀 안 좋았죠. 전일에 상한가를 갔던 필링크나 그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죠. 또 백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가를 그렇게 많이 띄워주지도 못했고, 하나 SBO도 시가 띄운 것이 거의 고점이었고, 조금 반등을 줬네요. 그래도 한우프로는 매직 마이크로도 좀 그랬고, 그랬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또 시간에서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당일 날에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종목이 역시 신규 상장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시초가가 거의 100%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물량이 과도하게 몰리는 바람에 100%라도 물량을 받으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었죠. 물량이 뭐 천 몇백만 주가 이렇게 뭐 가득 몰리는데, 뭐 아무리 매수 넣어봤자 매수가 안 되죠. 그래서 장 시작 후에 승부를 끌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SP시스템즈는 일단 상팀들만 일단 좀 보유를 하고 이제 승부를 걸고 보유로 가자 하는데, 대기팀들이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SP시스템즈를 초보분들은 그날 당일날 어떻게 거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승부 근성이 강한 분들은 땡 하고 시가 막 상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화가 된 시점이 거기에서 승부를 걸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초보분들이 좀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들도 완화의 매수를 좀 넣을까 하다가 조금 불안정해서 일단은 지켜보고 상팀만 진행을 했는데, 일단 뭐 SP시스템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이러한 것들도 초보분들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당일날 전일에 강했던 종목들이 당일날 모습도 별로 좋지도 않고,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당일날 모습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규 상장자가 있을 때는 가만히 지켜보면, 신규 상장주에 과도하게 물량이 몰린다는 뜻은 다른 종목들이 그날은 힘을 못 쓸 거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SP 시스템즈는 중간에 한번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 중간에 한번 풀렸죠. 약간 살짝. 어, 이 부분에 승부를 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진입은 됐겠네요. 음, 이거 금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 외에 이벤트 섹터 외에 그냥 기술주, 기세주 섹터 한번 보자고 했는데 포스코 엠텍은 한번 봅시다. 음, 시가 4%를 뛰었군요. 시가 4% 뛰어서 플러스 14.8%. 한번 볼까요, 차트? 시가에서 좀 밀렸군요. 시가에서 밀려가지고 보합까지 살짝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음, 보합 근처까지 찍어주는 모습. 여기가 보합선이니까 땡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도 좋았을 것이고, 일단은 잘 좀 애매모호하면 여기다 1차를 넣고 흐름을 보고 보합에서 반등이 돼가지고 다시 돌파를 할 때 여기다가 2차를 넣는 것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물론 뭐 시가 근처에서 2차를 넣는 분도 있겠지만 좀 수고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 2차 마지막으로 다시 시가 돌파할 때는 3차 이런 식으로 맞추면 평단이 한 2%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제일 무난한 방법은 이런 스타일은 음, 갈지 안 갈지 모른다. 4%에서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4%에 넣고 보고 있다가 부합을 깨고 내려가면 1차 분만 잘라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부합이 안 깨지는 걸 보고 부합권에서 1차를 넣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선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가 돌파를 할 때 2차를 넣느냐 안 넣느냐 뭐 그런 차이가 될 것이고 일단 아침장에는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뭐 거래량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따지기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문에서 여러분한테 이 강좌를 하면서 그 많은 보조 지표나 그 많은 어떤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배제를 한 채 오로지 이 두 개만 해도 시가와 보합선 이 두 개만 해도 가장 초보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니까 이것만 잘 지켜주라고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역시 제가 9시 30분 안에 매매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출발을 해서 여기가 9시 30분이죠. 그죠? 이 근처가 딱 거의 고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9시 30분 근처에서는 매매를 마무리 지거나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도 뭐 포스코 엠텍 공략하신 분들은 있으시다면 수익률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겠네요. 다음은 APS 홀딩스 봅시다. 시가가 플러스 2.0% 고가가 플러스 11% 이목에다 승부를 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승부죠.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의 승부를 걸 때는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승부를 정확하게 걸어주는 게 좋죠. 시가도 뭐 적당했지 싶네요. 그래도 약간 한 1%나 보합 근처 할 때 2% 정도 잡혔다는 관심을 좀 많이 받았네요. 역시 땡 하자마자 바로 치켜 올린 모습 좋았죠. 시간 보자. 9시 30분 예, 비슷한 시간대죠. 그죠? 예, 비슷한 시간대. 땡 해서 첫 번째 매도 시점은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았죠. 다시 반등을 줘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반등을 주고 여기서는 설마 팔지를 못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 팔아야 한다?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 지점을 깨줄 때 이 지점은 정확하게 매도를 쳐줘야 되죠. 적어도 여기서는 수익을 챙겨줘야 되죠. 보유를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공교롭게 이 지점이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딱 9시 30분 지점 아닙니까? 9시 30분 지점에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먹을 거라고 보유를 했다고 치더라도 고점을 더 치고 가면 그때는 보유를 한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9시 30분 시점에 아래로 꺼진다. 그리고 전 고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를 쳐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 수익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역시 그 뒤로는 역시 하루 종일 특별한 모습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만 쭉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시간에 매매하고 나면 그 뒤에 거의 통계적 확률로 적어도 70% 이상은 오후장에 앞에 이 아침에 강한 시간대에 올라왔던 이 파동의 폭을 주지를 못해요. 아주 특별한 종목을 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체로 공략하는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하겠죠. 아침에 짧은 시간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물론 트레이딩에 따라서 때로는 아침에 천천히 출발해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장에 조금 올라서 이렇게 마감을 짓는 종목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런 것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는 우리의 리그만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그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스스로의 성향이나 스스로의 어떤 뭐 매매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겠죠. 그냥 뭐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짧은 시간에 9시 30분에 마무리를 짓는 이런 매매를 선택할 것이냐, 하루 종일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겠죠. 자, 그 다음에 APS 홀딩수도 나쁘지 않아요. TPC 한번 봅시다. TPC도 가려고 노력은 했네요. 근데 역시 전고점에 받쳐 있는 게 좀 많이 신경 쓰이는 거네요. 플러스 1% 출발해서 플러스 5%까지는 그래도 찍어줬군요. 차트 한번 봅시다. 플러스 1% 출발해서 부합을 살짝 깨주면서 찍어주고 이런 부합을 살짝 깨는 큰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한 5%나 출발해서 부합을 깨준다면 이건 버려야 될 종목이지만 시가 1%니까 뭐 부합을 살짝 깨주는 이런 건 상관은 없죠. 그래서 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봤자 한 5%. 역시 이 시간을 한번 볼까요? 역시 여기가 9시 30분이에요. 이 시간은 좀 9시 한 40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9시 30분에 여기서 매도를 쳤다면 한 4%건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좀 더 강한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죽은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스윙으로 가져가든 그날 당일날 수익을 먹든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지어라 했죠. 당일날 파동으로 수익을 먹을 분은 공격적으로 공략해서 먹고 나오고 스윙으로 끌고 갈 사람들은 분할해가지고 아래에서도 잡고 중간에서도 잡고 뭐 고점에서 한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마인드로 하면 되겠죠.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죠. 스윙으로 끌고 간 사람은. 다음은 덕산테코피아. 상당히 요즘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근래의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 한번 봅시다. 시가 2% 출발해서 플러스 4.2%가 고점이고 저가가 마이너스 3%네요. 자, 이런 종목 참 애매합니다. 끌고 가기 위해서 끌고 해서 분할로 하는 것이 이런 종목은 좋을 수가 있는데 파동을 안 주면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폭이 그날의 움직임이 너무 커버리면 분할로도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로 항시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모습도 좋고 아직은 좀 더 보겠다 싶으면 분할로 도전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절대로 고집을 피면 안 됩니다. 분할하시는 분들은. 차트 한번 볼까요? 시가가 2.7%, 여기가 시가가 2.7%, 그리고 마이너스 3%대. 이 폭이 5%대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것을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분할로 할든 뭐 승부를 걸든 넣으실 분도 있었겠죠. 아니, 보고 있을 분도 있었을 것이고. 시가에 넣었다면 1차 넣고 왔다리 갔다리 못 가니까 부합을 깨고 내려니까 여기서 일단 잘라주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살아나면서 보합 회복할 때 여기다 다시 1차를 넣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일단 시가가 2% 출발했는데 1%하고 2%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2% 출발했는데 보합을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잘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색깔이 바뀔 때는 일단은 도망을 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 놓고 나서 일단 한 번 더 생각을 해도 된다.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피지 말고. 이 종목이 그나마 색깔이 바뀌었다가 다시 색깔이 지 색깔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이리 안 올라주고 계속 이대로 내려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요 밑에도 한참 남아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시 거기에서는 일단은 잘라주고 흐름을 다시 보면 되겠죠. 아니면 천천히 흐름을 보고 뭐 1차 넣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가 3%까지 빠졌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아무리 분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잘라줘야 됩니다. 이 점은 잊지 마십시오. 분할로 하더라도 1차가 시가에서 출발했던 이 보합을 깨고 내려야지 않습니까? 이러면 일단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2차로 플러스 한 2%대리 출발된 종목은 1차 목표를 보합 근처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 바로 갈 종목이 아니면 적어도 전날에 보유하고 있던 상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보합부터 음봉해서 진입을 해서 분할로 한번 맞춰본다. 이런 마인드가 좋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고점을 공격적으로 할 만한 그런 그날의 상황이 아니면 천천히 분할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 종목이 분할로 보유해서 가져갈 때는 보기보다 참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세주 형태 같은 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이 전날에 거의 한 10% 가까이 파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파동이 일어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온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폭이 마이너스 3%대까지 꼬리를 주고 종가상 마이너스 0.5%. 그래서 시가가 플러스 2%에서 여기까지 윗꼬리는 빼고 4%대 꼬리는 빼고 2에서 마이너스 3%, 이게 한 5%폭 되겠죠. 이 정도 선상에서는 뭐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한데 초보분들이 좀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의로 승부를 보기에도 좀 애매했고 2%대에 많이 승부를 거신 분들은 색깔에 밝기 때는 잘라주고 나와야 되죠. 나중에 뒤에 그 애가 뭐 상승해서 어디를 가든 말든 말입니다.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시가 2%면 스윙은 3분할로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합 정도에서 항시 1차분을 본다. 시가 2, 3% 되었든 쫓아가지 말고 받는다. 받아서 정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항시 모든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날 한번 봅시다. 기세가 좋고 장대 양봉 나온 뒤에 음봉이 하나 띄워준 상태. 그 뒷날의 모습이 시가가 다날이 상당히 높았죠. 7.9%군요. 시가 높았네요. 물론 그 전날에도 시가 내에서는 제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정도의 시가를 띄었으면 여기서 바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딱 모습이 나타나는 딱 두 가지거든요. 여기서 시가를 띄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세를 인출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면서 훅 떨어지는 이 모습 딱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다날은 이 모습을 선택이 됐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만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졌다면 여기서 상한가를 가졌다면 이날의 모습은 틀렸을 거예요. 근데 상한가를 가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에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요건을 이미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 이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여기서 상한가를 가졌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를 한 조금만 낮게 해줬으면 한 5%대나 했으면 참 좋았지 않나 싶으네요. 시가를 한 8% 가까이 뛰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도하게 아침부터 시가가 높은 것은 반드시 보라고 했습니다. 보고 나서 1, 2%를 더 주더라도 확인을 정확히 하고 시가를 지지해 주는 걸 딱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때로는 어떤 종목이다 땡 하면 바로 종목이 그냥 하루 종일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 8% 뛰었다가 10%나 11% 갔다가 또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그때 가서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일단 방향 윗방향을 잡아줬다면 한번 여기서는 넣어보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가 땡 할 때 일단 가만히 보는 거죠. 보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가만히 보면 분명히 현재가 창에서 표시가 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나오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보고 있으면 뻔히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항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마지막 매수 클릭을 하기 전에,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에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 늦게 해도 서둘지 말고 조금 늦게 해도 갈놈은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방향의 확인성이 중요하지, 수익은 조금 1%, 1, 2%더 안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획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10개 중에 만일에 10개 중에 종목을 보면서 했다면 적어도 7개 이상은 덕이 많습니다. 실보다는. 실은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망설인 덕에 그 3개는 못 먹었다고 하지만은 7개 정도는 다치지를 않고 피했던 그런 경우도 많고, 조금 더 싸게 사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단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3보다는 7을 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결정을 내리고 방향성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전일 종목의 미션 종목의 배울 점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환경이 되었을 때 신규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 그리고 기술주 같은 기세주 같은 거 포스코나 APS 나름대로 조금씩 모습은 좋았네요. 그래, 이런 종목들은 하나씩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했죠. 서둘지 말고 항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복귀한테도 거의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리는군요. 앞으로는 복귀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보통 1시간 정도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지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설명을 따라줘야 좋은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금요일날 미션 좀부터 하나 봅시다. 일단 금요일날 공략 종목들을 한번 제가 우리 포지션을 파악하기 전에 종목부터 한번 도출로 시켜 봅시다. 모든 것을 다 깨끗한 백지라 생각하고 종목을 한번 봅시다. 현재 시장의 키워드, 강한 키워드는 강도가 센 키워드. 이슈 키워드 섹터. 어떤 키워드입니까? 방사능, 오염수. 지금 결국 시장의 반응이 나타낸 것은 CJ 시푸드죠.
이 두 종목이 일단 시장은 받아줬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간에. 자, 키워드 섹터가 지금 현재로 시장을 어,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키워드 섹터. 자, 그러면 근데 별로 강하지를 못했죠. 이 키워드 섹터가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도 별로였고 말이죠. 근데 금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얘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얘와 같이 좀 만일에 얘들이 금요일 날 이 이슈가 죽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을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금요일 날 이슈를 이어갈 만한 그런 강한 힘은 못 됐어요. 못 됐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놈들 같이 연동할 종목이 뭐 없을까? 그러면 뭐 나노메딕스 같은 종목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슈 키워드 섹터는 얘들을 중심으로 한 종목을 한번 나노메딕스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일 이슈 키워드, 휴일 이슈 섹터로 봅시다.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시간의 강세 섹터. 오텍, AD 칩스가 시간의 상한가로 지금 가 있습니다. AD 칩스는 뭐 삼성전자 5G 에 관련된 그런 수혜를 같이 동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료고, 오텍은 글로벌 투자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효과 때문에 지금 시간의 강세 섹터로 가 있습니다. AD 칩스는 따로 노는 개별적인 재료지만 오텍은 재료가 좀 틀리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죠. 기술주 섹터는 꼭 봐야 되죠. 시장이 아무리 그렇든. 뭐 리더 정도는 꼭 봐줘야 됩니다. 물론 뭐 필링크 실질적으로 봐줘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이 정도는 봐줘야 되죠. 그리고 변곡점 섹터, 눌림목을 주고 있는 눌림목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성통상, 남영 비비안,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기세주 섹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쫓아서 공략할 수 있는 기세주 섹터. 자, 대충 이렇게 한번 뽑아보았다 칩시다. 그러면 자, 시장의 이슈나 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만 보고 일단 이렇게 종목을 도출로 해냈다고 칩시다. 자, 내일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HTS나 뭐에서 재료를 보고 막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뭐를 마지막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포지션 파악이죠. 자, 포지션 파악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나의 계좌의 위치, 우리나라 증시의 위치, 또 글로벌 증시의 위치, 뭐 여러 가지를 주축, 월축, 시간축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주의를 한번 둘러보는 것을 포지션 파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션 파악은 종목을 뽑기 전에 앞에 먼저 할 수도 있고
종목을 뽑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따로 있는데 뭐 앞을 하든 뒤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종목을 도출 전이나 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느 맛집을 맛집 코스를 탐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뭐 서울 어느 지역에 무슨 맛집이 있단다 하면 그냥 가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맛집이 가는 길도 알아야 될 것이고, 적어도 그 맛집을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고, 메뉴가 뭐 있는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냥 택 찍어서 내비 택 찍어서 그냥 간다. 거기 짜장면이 맛있단다. 그래? 그럼 가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또 뭐 재료를 가지고 특별한 재료를 쓰길래 그렇게 맛이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즉 주변 탐색을 하겠죠. 즉 우리 종목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의 종목을 도출시키면 그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재료 같은 것도 봐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그 재료와 어떤 도출된 종목들이 깊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즉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 뽑아놓은 종목 중에서 또 공략할 종목이 또 달라집니다. 내 계좌가 양봉으로 잘 가고 있으면 또 내 계좌에서 내가 뽑은 종목에서 또 종목이 또 바꿔지죠. 그래서 자기의 계좌의 상태에 따라서 또 공략 종목은 달라질 수도 있고, 글로벌 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공략 종목도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정치의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공략할 종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포지션 파악, 스스로의 위치 파악은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매일 강조를 하지만 꼭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런 키워드 섹터를 뭐 도출을 해놨다고 합시다. 휴일에는 반드시 그 전날과 당일 휴일날의 이슈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앉아서 1시간이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이슈나 키워드를 다 찾아보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이나 아니면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스스로가 키워드를 자꾸 추출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제 홈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 공부를 위해서 일부러 좀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상한열전이라는 이게 매일 제가 정리를 합니다. 내일 특징 중 및 이슈제로 이래 가지고 오늘 보면 보통 저희들이 오늘 휴일 키우다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하나 둘씩 쭉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텍이라는 이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왜 상한가 갔냐? 뭐 글로벌 투자 대가가 국내 상장사 투자를 했단다. 그럼 오텍만 투자했냐? 그렇지 않죠. 이지웰페어나 나노메딕스도 역시 뭐 짐로저스가 그렇고 이지웰퍼 오텍도 그렇고 나이스 정보통신도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관련주에 오텍과 관련주는 나이스 정보와 그리고 나노메딕스, 이지웰페어 세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매드팩도 상장 예비 심사 통과할까? 테라자이텍스가 최대 주주다. 시간에 한 4% 정도 올라가 있죠. 나노메딕스 정화 뭐 이거 성능 오염수 뭐 이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입증이 되었다. 이 글자가 좀 틀리네요. 물론 이 재료로 나노메딕스는 수요일 날 모습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반기 보고서 미제출 의견 속출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야 되죠. 그리고 12월 코스닥 정기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키워드를 뽑아내면서 그
키워드 속에 뽑아 이런 식으로 혼자서 자꾸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그러면 항시 추후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도출시키는 능력이 자꾸 좋아진다고 했죠. 뼈와 살을 붙이라. 즉 아까 말했지만 오택 시간에서 상가로 가 있다. 그럼 이게 뼈대라고 치면 이 뼈대에서 아까 같이 뭐 이지웰페어나 뭐 나노메딕스 그리고 뭐 또 뭡니까 나이스 정보통신 그 종목을 요 오택 밑에다 같이 붙여 놓을 수도 있겠죠. 살을 입히는 거죠. 만약 오택이 상상외로 크게 관심을 받는다면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진 다른 종목들도 같이 모습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뼈에다가 살을 붙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 파악을 뒤로 할 거라고 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번에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휴일날 키워드 중에서 이게 제일 지금 미증시 3%대 폭락 마감. 오늘 오타가 많네 보니까. 자, 경기 침체,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코스닥이 거의 7%대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험악한 모습도 보여줬죠. 참 그런 모습이 한번 당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투심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 한번 봅시다.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597, 예? 코스피가 지금 1938. 예전 같으면 2000선이 깨지고 나면 잠시 조금 있다가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예 회복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조차를. 이런 점은 참 좀 아직까지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어떻게 하든 조심조심하게 약간 셈이 빠르게 좀 얍삽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맞춰서 해야 되지 그냥 자기 고집대로 막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일단 아래 공포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경기 침체를 말하는 뜻인데 가장 지금 뭐 이 글로벌 지수 급락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은 다 포함이 된 거죠. 어느 하나의 이유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홍콩 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제법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일 문제도 그렇고 뭐 또 어디입니까? 저거 뭐 아르헨티나입니까? 저 어디 무슨 나라는 또 좌파 대통령이 또 들어와서 난리고 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유럽 지수도 지금 급락이고 유럽도 지금 국채 10년물
그가 인연물이 지금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국채 10년물과 인연물이 역전되는 현상은 뭐 국채가 뭐 그랬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왜 사람들이 겁을 내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항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단 말입니다. 항시 2005년 12월 달에도 그런 게 있고 나서 그 뒤에부터 크게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그 전조가 나타난 이유로는 항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국제 10년물하고 2년물이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항시 이 공포가 시작이 되긴 했죠. 그래서 저게 단기간에 되면 다행인데 저렇게 일어나면은 약간의 장기 형태로 끌고 간단 말이죠. 꼭 물귀신처럼 슬슬슬슬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 침체의 공포로 인해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 3%대 폭락, 아시아 증시도 지금 2, 3%대, 2%대 폭락, 유럽 증시도 지금 동반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하락이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내일 시장에 이 이슈가 우리는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예전과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예전에 많이 보였지만 요즘은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보이곤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일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1번 시초가부터 반영이 된다. 2번 시초가는 눈치장인데 아주 장 끝나고 보면 종가상으로 급락이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체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린 이미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별일 없다. 큰 틀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큰 급락을 온다든지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은 대체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증시가 뭐 한 3, 4% 빠지면 우리는 5, 6% 빠져서 출발이 되죠. 그래서 보통 그것을 시초가부터 반영이 돼 출발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3, 4% 빠져가 출발이 되면 차라리 여기가 더 낫죠. 도리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공략하기. 평소에 봐왔던 종목 그리고 내일 공략하고자 생각했던 종목이 내일 좀 더 주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게 떨어져 가지고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찬스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아시겠죠? 뭐 마이너스 20%, 29% 한가 근처에서 뭐 종목들 다 꺼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시초가에 반영돼 출발을 하면 차라리 더 좋다. 쏘기 편합니다. 두 번째는 시초가 이게 지금 뭐 MMO에 뭐 우리는 엊그제 맞았는데 과연 또 맞아야 되나? 우리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갈 듯 말 듯 하면서도 뭐 또 떨어졌다가 갈 듯 떨어져야 갈 듯 또 이런
방향성을 못 잡는 이런 상황. 그래 하다가 나중에 실컷 애만 미기다가 갈 듯 하니까 또 샀다가 또 지수가 떨어지니까 또 팔았다가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는데 결국은 나중에 종가상으로 급락을 마감을 합니다. 이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죠. 차라리 이건 차라리 낫다. 세 번째는 우리는 뭐 앞에 이미 두들겨 맞다 코스닥도 뭐 7% 가까이 떨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뭐 더 안 돼. 연기금 돈 풀어라. 뭐 우리는 더 이상 못 떨어진다. 뭐 이런 정도로 배짱이 있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근데 날짜가 좀 제법 지났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우리가 두들겨 맞은 날짜가 며칠입니까? 좀 며칠이 지났단 말이죠. 하루 전날이나 이렇게 뭐 맞았다? 뭐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며칠이 좀 지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돼 봐야 알겠지만은 자 포지션 파악을 해보니까 종목은 이렇게 한번 쭉 뽑아놔 봤는데 포지션 파악을 해보니까 내일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죠. 종목을 공략해서 야 시초가에 살까 뭐 5% 수익 좀 매도할까 마이너스 3% 떨어지면 1차 매수 들어서 분할로 들어갈까 이런 걱정만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고 아무런 이런 걱정들이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장이 내일 연출이 된다면 지지선도 통하지 않고 저항선도 통하지 않는 시장, 즉 전체적인 지수가 급락을 하는 상태는 안 통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출해낸 종목 중에서 내일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 어차피 뭐 좋을 리는 없겠죠. 뭐 다 떨어진데 우리 시장 혼자서만 혼자 빨갛게 이렇게 출발할 리는 뭐 없겠죠. 우리나라도 뭐 어차피 어디 뭐 외계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단지 이제 그 방식이 지금 이 이슈가 이 세 가지 틀에서 어느 쪽으로 되냐에 따라서 매매의 트레이딩의 요령이 틀릴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뽑아놓은 종목을 봅시다. 다시 돌아봅시다. 뒤를. 내일 분명히 시장이 안 좋을 건데 그러면 내가 아까 뽑아놓은 종목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더듬어 보면 다시 봐야 될 종목들이 많지요. 첫째로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죠?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글로벌 악재나 폭락, 급락 시장에서 적절한 운용법은 악재가 터지고 폭락이 터지고 급락이 터진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 또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가 크지요. 하지만 뭐 우리같이 대의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유를 안 하니까 물론 뭐 상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을 빼고는 보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나 글로벌 정치 폭락이 일어났을 때는 그럼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번 도망가서 처마 밑에 앉아서
그냥 뭐 햄버거나 먹는다. 날도 안 좋고 뭐 안 좋다 하니까 그냥 오늘 햄버거나 먹으면서 그냥 놀자. 어찌 보면 이 방법이 가장 쏙 편한 방법이에요. 예, 쏙 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문에서는 저런 방법을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인생이나 살다 보면 인생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날도 있고 정말 뭐 우주선 타고 저 외계로 날아가고 싶은 날도 있고 저 지하 땅 밑에 가서 뭐 죽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 너무 좋아서 뭐 온 동네 잔치하고 싶은 날도 있고 또 뿌듯한 그런 날도 있고 온갖 것들이 이 인생에 녹아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맨날 입에 맞는 떡처럼 좋은 날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또 희한한 게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쪽에는 시장이 좋으면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시장이 나빠야 되거든요. 시장이 별로 잔잔하게 흐르지 않고 파동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급락의 공포와 투매에서 승부를 걸어서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올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악재나 급락 시장에서는 발을 빼서는 안 되고 도망을 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는 이상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망가서 뭐 처마 밑에 앉아서 뭐 햄버거 안 먹을 건데 그럼 뭘 할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그럼 이런 시장에 이 시장과 싸워야 됩니까? 가장 강한 놈, 가장 센 놈, 이 방법은 가장 센 놈, 즉 아무리 시장이 폭락을 급락을 해도 분명히 시장에는 반드시 가장 강한 그 시장 그날의 분위기에 가장 강한 놈이 나타납니다. 그 놈만 위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크게 다칠 일도 없고 오히려 수익을 볼 때가 많지요. 예. 자, 그러면 2번은 그렇다고 치고 3번은 또 뭡니까? 공포를 사는 겁니다. 공포와 투매를 산다. 트레이더들에게는 제가 말했죠. 변동성이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에는 뭘 하지를 못해요. 수급의 변동이 있어야 그 변동의 파동을 따먹는 것이 트레이더들인데 파동이 없으면 따먹지를 못해요. 뭐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뭐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뭐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1틱 오르고 10분 있다가 뭐 2틱 오르고 뭐 이런 거면 그 숨가빠서 못해요. 자, 그러면 이런 급락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이 만일에 뭐 시초가가 마이너스 3, 4% 출발, 3% 정도 출발해서 뭐 2% 정도 출발해서 3%씩 떨어지고 4% 떨어지고 5%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급락이 되겠죠. 뭐 어느 정도 앞에도 급락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는 투매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안 그렇단 말이죠. 체질이 약한 종목들은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딱 보고 있다가 저건 과도하게 나왔다는 종목들의 승부를 거는 거죠. 많은 것을 아주 한두 종목 정도로 딱 골라가지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좋은 장과 나쁜 장, 급락장, 폭락장과 상승장과 하락장, 이 모든 장에서도 수익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줄 아는 트레이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햄버거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빔밥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소고기도 먹을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입에 맞는 달달한 사탕만 먹을 수는 없단 말이죠.
사탕보다는 소고기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내일 이러한 시장이 연출이 된다고 볼 때 우리는 대응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포지션 파악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대충 운용법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내일은 무슨 날이죠? 포지션 파악에 물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주축이나 월축은 항시 챙기라 그랬죠 제가. 자, 내일은 공교롭게도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하루하루 월, 하, 수, 목, 금 이 5일에 대한 개념이 주축 개념이 각각이 틀리는데요. 금요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하죠. 목요일은 우리가 제가 주장할 때 항상 목요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변동성이 많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금요일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매도와 매수가 겹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즉 한 주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요일날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금요일날 다 포지션을 정리를 했거든요. 한 주 정도로 뭐 약간 단기성 스윙으로 가져온 사람들이라든지 즉 월요일날 매수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판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성격이 바빠지고 나는 금요일날 계속 팔아왔는데 요즘 보니까 이놈들이 내일 되면 매도세가 나올 거니까 난 오늘 목요일날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놈, 두 놈이 목요일날 팔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금요일날 파는 사람이 없고 목요일날 다 팔아버려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금요일날도 매도세는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매수세도 많죠. 왜? 다음 주를 봐야 되니까 다음 주 매매를 위해서 미리 선취매를 하는 매수세도 역시 금요일날 일어납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또 의미가 또 뭐가 있습니까? 악재든 호재든 악재든 호재든 희석을 시키는 이 주말이란 강력한 무기가 이틀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쪽보다 하루 더 늦게 내일 이제 시장에서 뭐 악재가 반영이 될 텐데 그게 만일 월요일 날 있다면 아마 월, 화, 수, 목, 금까지 거의 5일을 그냥 계속 끌리대면서 그 분위기에서 투심은 죽고 수급은 없고 시장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한 주 내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일 하루만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서 뭐 폭락을 하든지 어떡하지 하고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일단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그 악재가 때로는 호재가 희석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다음 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차라리 나쁘지 않은 지금 주축 개념입니다. 자, 포지션 파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단은 내일 금요일 주축 개념까지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 되면 종목을 도출시키기도 전에 벌써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부터 준비하는 데만 벌써 시간이 걸리고 내일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틀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선 공부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마 차트 펴놓고 보조지표 띄워놓고 거래량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그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을 굉장히 맹신하고 차트를 맹신하고 거래량을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틀로 이어나가기에는 큰 트레이더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죠. 자, 그러면 내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만 확립을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자, 아까 처음에 전일 강세 전일 시장에서 가장 강했고 좋은 종목들 이슈로 가진 게 방사능연수. 그래서 이놈들이 강하면 나노메딕스를 붙여서 한번 해보자. 이래 보아내. 잠깐 시장을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안 그래도 수요일 날 이 상가 들어간 이 두 종목 별로 모습도 좋지도 않았고 CJ 시푸드는 시가 내에서도 마이너스 0.8% 상가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1등주가 우선주인데 과연 내일 시장에서 이놈들이 그렇다고 당장 우리한테 지금 당장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방사능 오염수란 약간의 먼 재료를 가지고 과연 내일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조금 힘들 것 같아. 일단 제외. 기세주 섹터 SN텍. 그동안 상승 여력이 많았던 종목이었고 지금 단일가로 움직인 종목인데 시간에서 3% 정도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만일에 시초장이 나쁘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굉장히 급락을 할 요건이 안 그래도 시간에 3% 빠졌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안 좋든 나쁘든 분명히 내일 빠질 놈인데 내일은 더 빠지게 돼 있네. 그러면 안 그래도 눈여겨본 종목이고 이 종목은 기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봐야 되겠구나. 한 번은 봐야 되겠구나. 글자를 좀 지우겠습니다. 한 번은 봐야 되겠구나. 그럼 내일 찬스일 수도 있죠. 기세속 SN텍은. 그럼 이놈은 어디까지 내일 극한까지 한번 본다. 극한까지. 최대한 급락 적어도 20% 마이너스 20% 이하까지 내려오면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로 내일 이것은 급락골을 한번 꼬리를 잡아보겠다. 평소 때 같았으면 내일 시간에 3%대니까 한 5%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이런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내일은 아까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던 포지션에서 파악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좀 더 많은 폭을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저건 찬스. 내일 한번 보자. 그래서 SN텍 같은 경우도 전략이 좀 달라지는 거겠죠.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내일 시가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갭을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최하 마이너스 10%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지. 10%, 15%, 20%그 정도부터 흐름을 준다면 나는 들어가겠다 하고 폭이 많이 다운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 모든 예상은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겠죠. 하지만 내일 의외의 모습, 의외로 우리나라 지수가 선전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인간이 어찌 한치 앞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통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곡점 섹터 봅시다. 자, 신성통상
애국 테마주를 떠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했던 애국 테마주들은 거의 다 차트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그나마 차트와 같이 조금 여력이 남아 있는 애는 신선통상 정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변곡점 노려를 볼 겁니다. 노려 보는데, 자, 역시 매매 전략이 내일은 좀 틀려지겠죠. 그냥 평상시 전략 같으면 뭐 지금 시가가 플러스 0.9%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은 0.9% 올라갔으니까 내일은 음봉을 조금 한 3%나 밀려주면 들어가야지, 여기 2,000원대쯤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자, 내일 시장은 안 좋겠죠. 그러면 그 폭을 좀 더 줘보자. 더 줘보고 더 큰 폭을 줬을 때 들어가자. 그래서 남영 비비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역시 SN텍과 똑같은 원리를 줍니다. 자, 기술주 섹터는 한번 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내일 기술주 섹터 보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더만 시장도 안 좋다. 야, 이래서는 안 돼. 다 줄여. 매직도 빼고, 하나도 빼고, 오토패도 빼고, 빌링크도 빼. 종목을 단촐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뭐 리더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보자. 그럼 기술주 섹터는 이놈 한 놈만 딱 보자. 내일 이놈이 급락을 주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진입 단가보다 평소에 진입한 단가보다 적어도 몇 프로 정도를 더 한 3에서 5% 정도 다운을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키워드 섹터의 방사능 수익은 여기서는 나노메딕스를 같이 얘들하고 붙여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놈을 저쪽으로 붙이지 말고 요 리더하고 이쪽으로 붙여버리자, 차라리. 혹시 모르니까. 즉 내일 시장에 우리 예상을 깨고 CJ 애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나노메딕스 자체가 얘들하고는 다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얘를 기술주로 봐버리자, 그냥 이렇게. 자, 시간의 강세 섹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CJ푸드를 빼면 가장 강한 종목은 지금 SP 시스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운용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풍랑이나 급락이 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강한 놈과 센 놈을 싸워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공포와 투매를 산다고 했죠. 그럼 기술주 섹터와 변곡점 섹터, 그리고 기세주 섹터는 공포와 투매를 사는 것이고, 가장 강한 놈과 사야 되면 시장에 강한 놈은 SP밖에 없죠. 현재로선 이놈과 싸워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놈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놈을 제일 먼저 상한가에 가 있지만 올려놓는 겁니다. 이놈. 자, 그러면 사은문이 주장했던 급락은 급당의 친구고 급등은 또 급락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 급락할 때는 가장 강한 놈하고 싸워라. 그리고 기술주나 변곡점, 기세주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나 투매를 사라. 자, 그럼 시간의 강세 섹터가 있는 종목은, 얘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시간에 가 있잖아요. 가고 나니까 오늘 일이 터졌단 말입니다.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여전히 인정은 해준다. 인정은 해준다. 인정은 해주고 시장을 바라는 봅니다. 그래서 단 차이점은 아까 같이 오텍 같으면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뭐 이지웰페어 뭐 이런 종목들과 같이 겸용을 해서 같이 뼈대에 살을 붙여서 오텍을 같이 보아라, 추종 매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분위기가 안 좋죠. 내일은 추종 매매할 그런 상황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럼 단순하게 지금 전일 시장에 가장 강했던 CJ푸드와
SP 시스템인데 얘네들은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뺀다고 치더라도 SP 시스템 하나를 볼 텐데 하나를 보기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 빼고 나면 그 다음에 강한 놈은 얘네들 아닙니까? 이 두 종목이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아침에 새로운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세 개가 가장 내일은 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센 놈, 이놈은 당일날 센 놈, 이거는 당일 매매가 끝나고 시간에 센 놈. 시간에 센 놈은 내일이 세다는 거죠. 예상이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 섹터는 딱 옆에 올려놓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적절하다고 판단, 과하다고 판단, 급락의 폭이 훅 떨어지는 그 순간, 예를 들면 그냥 천천히 날라 이 말입니다. 어떤 때 산다? 어떤 때? 리더 한번 봅시다. 리더가 수요일 날 시가 마이너스 6.6% 출발해서 마이너스 15.7%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9%까지 갑니다. 이날 이제 우리가 한두 번 공략하고 작게 쭉 계속 나오다가 이 지점 정도 돼서 마지막 공략이 들어갔죠. 여기서 28%, 29% 시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 나고 나서 10분, 11시 30분에서 10분에서 20분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무려 30% 가까운 수익이. 30% 가까운 수익이. 원래 여기 시가 마이너스 6%에서 약간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 줬단 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5%가 떨어진 데까지는 11시 30분이니까 10시, 11시 30분 2시간 반이 걸렸지 않습니까? 2시간 반이 걸렸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9%가 근 28% 가까이 나오는 수익이 나올 때 시간 거의 한 15에서 20분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물론 무조건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주는 것을 자꾸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종목이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관심 있게 봐줘야 되죠. 자, 정리해 봅시다. 가장 강한 놈을 공략해야 된다. 너무 시가 높으면 안 되겠죠. 초보분들은 충분히 기다렸다 눌림 좀 마십시오. 중견 트레이더들은 어느 정도 시가를 읽을 줄 아니까 어느 정도 시가면 승부를 걸어야 되겠지만 내일 장이 안 줄 거니까 내일 시가가 얼마 잡힐지 모르겠지만 평소 때 같으면 강하게 나왔었겠지만 썩 강하지는 않겠죠. 강세 상한가 종목은 제가 가장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뭡니까?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지 말라. 항시 의심의 눈길로 보고 시간의 상한가는 먼저 덤벼들지 말고 먼저 선방 때리지 말고 지켜보라고 해요. 보다가 확실히 기세가 잡히고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종목이든 눌림목을 줍니다. 그때도 늦지가 않아요. 왜? 그때가 진정한 승부니까. 기다려서 해도 됩니다. 더구나 내일은 장이 안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힘을 발휘할까 또 궁금해서라도 봐야 되겠죠. 기술주 섹터는 우리 다른 건 다 빼자. 내일 리더하고 나노 이 두 개는 한번 봐보자. 나노는 꼭 재료를 떠나가지고 현재의 가장 좀 그나마 원활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봐줄 필요성이 있다. 변곡점 셌다. 이 종목들은 내일 모습 안 좋으면 손 안 대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국주 테마들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보자. 그나마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신성통신 같은 종목이 하나 살아있는데 남영 비비안도 뭐 나름대로 뭐 증권사에서는 요즘에 영업이 또 조금 난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그동안 급등을 했던 종목이니까. 항시 급등을 했던 종목은 버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 일단 놔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찬스일 수도 있다. 시장이 찬스를 줄 수가 있다.
에센텍도 마찬가지.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 주식은 단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와 시를 사는 거지 단가로 사는 것이 아니죠. 10만짜리든 100만짜리든 살만한 때가 되면 사야 되는 겁니다. 자, 내일은 찬스를 줄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날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날을 찬스라는 간판을 탁 던집니다. 중기 투자나 가치 투자 이래 하신 분들은 내일은 좀 안 좋겠죠. 예. 일단 내일 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공부하시는 수련생 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공부를 하시고 내일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폭락장이 예견이 됐을 때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인드로 운용을 해야 될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메모를 하고 내일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침에 보라라고 해서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폭락장에서는 매매를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면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뭐 내일 시장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측 아래서 오늘 뭐 실전 운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뭐 뚜껑 내일 열어봐야 알죠.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이 또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도리어 큰 호재가 터져갖고 뭐 증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항상 서둘지 마시고 조급함 가지지 말고 차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상업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오늘은 휴일입니다만은 그래도 11시가 넘었군요. 또 강의 시간 오늘 좀 더 넘었네요. 1시간 17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업문의 문제였습니다.